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범죄와 경제, 이민, 헬스케어 등에 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발표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 공화당이 더 많은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부분에서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주택가격 지표가 6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 어느 정당이 더 잘하고 있는지 알아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네, MBC 뉴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오늘 아침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MBC 뉴스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오차 범위는 3.1%포인트인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각 항목에 관해 어떤 정당이 더 잘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들은 모두 11개인데요. 국경 보안, 범죄, 경제, 이민, 헌법적 권리, 중산층 보살피기, 민주주의 보호, 교육, 코로나 바이러스, 낙태 이슈, 그리고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네. 여기서 더 우위를 점한 정당이 공화당이었다고요? 네, 11개 항목들 가운데 네. 6개 항목에서 공화당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개 항목에선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했고요.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하게 나뉜 듯 보입니다만 사실 각 항목별 격차까지 따져보면 공화당이 훨씬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 항목별로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우선 공화당이 더 잘 다룰 것으로 본 항목은 무엇가 있습니까? 네, 국경 보안과 범죄, 경제, 이민, 헌법적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 보호에 있어서 공화당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경 보안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더 잘할 것이란 응답이 전체 50%, 절반에 달했고 민주당이 더 잘 다룰 것이란 응답은 전체 20%에 그쳤습니다. 범죄 문제에 있어서도 큰 차이로 공화당이 앞섰는데요. 전체 46%나 공화당을 신뢰했고 민주당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20%뿐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입니다. 이 공화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전체 49%로 거의 또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더 낫다는 응답자는 28%에 그쳤습니다. 이민 문제도 45%대 27%로 공화당을 신뢰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요. 또 헌법적 권리 보호에 관해서는 공화당 43%, 민주당 35%,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보호는 37%대 36%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항목들은 어떤 항목들이었습니까? 네, 중산층 보살피기, 교육, 코로나 바이러스, 낙태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것은 민주당이 더 잘 다룰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산층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는요. 민주당이 36%, 공화당이 34%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는요. 민주당 40%, 공화당 30%,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37%대 26%로 민주당이 더 나을 것으로 봤습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선 46%나 민주당을 신뢰했고 공화당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헬스케어는 민주당이 더 잘한다는 응답이 45%, 공화당 22%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번 조사를 함께 진행한 빌 맥킨터프 여론 전략가는요. 30년이 넘는 이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경제, 이민, 범죄에 관한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 헌법적 권리 보호와 민주주의 보호에 있어서도 이번에 공화당이 우위인 점을 짚었습니다. 이런 숫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깊은 불만을 품고 있는 유권자들의 감정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인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2024년 내년 대선에서 그의 또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 역시 보여준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공화당 우위는 30년 넘는 이 NBC 뉴스
뉴스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긴 하지만 이건 민주당이 승리한 그 중간 선거 직전이었던 2022년 9월과 또 거의 같다는 그런 수준인 점을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중산층 살피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가 눈여겨볼 만하다. 뭐 이런 의견이 또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산층을 살핀다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긴 했지만 36%대 34%로 그 격차가 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건 역대 여론조사들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맥인터프 여론전략가는 민주당은 중산층의 우려를 더 잘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 정당이란 점에서 30년 넘게 보면 최대 29포인트까지 차이를 벌렸었는데 근데 그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던져졌던 2018년 10월에는 민주당에 8포인트 더 점수를 줬었고 근데 지금 2%포인트로 이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이 더 이상은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그런 강력한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했고요. 2012년 19%포인트 리드에서 증발해서 지금 2포인트로 내려앉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항목 중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는 것들은 큰 표차로 지금 네. 공화당이 앞서가고 있고 맞습니다. 민주당이 앞서간다, 민주당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별로 공화당과 격차가, 차이가 별로 약간 네, 좀 많지가 작고요. 않고. 네네. 아하.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점, 이 무당파 유권자들의 대답이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왔습니까? 네, 사실 뭐 이민이나 범죄, 경제도 헬스케어 그리고 낙태와 같은 부분의 문제들은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슈들로 대부분 공화당원들은 공화당의 문제를 더 잘 다룰 것이라고 답하고 민주당원들은 이제 민주당이 더 잘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편인데 네. 그렇다면 무당파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이제 이 부분도 알아본 이게 겁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봤을 때 무당파 유권자들은 범죄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이 더 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범죄 문제 19포인트, 경제 문제 25포인트 그렇게 각각 공화당이 더 잘 다룰 것이라고 본 겁니다. 반면 낙태, 교육, 또 중산층 살피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이 더 잘할 것이란 무당파 응답자들이 많았는데요. 공화당과의 격차는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10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당파 유권자들에 있어서도 각 이슈들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더 잘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답이 갈렸지만 그 격차로 보면 공화당이 더 훨씬 큰 격차로 우위에 있었고 민주당 쪽은 격차가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그 경합주 유권자들의 결과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경합주들에서는 경제, 범죄, 국경 보안, 이민,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 보호에 있어선 공화당이 더 잘할 것이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더 잘할 것이라고 본 문제는 중산층 보살피기, 교육, 코로나 바이러스, 낙태 그리고 헬스케어였습니다. 비슷하게 가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누굴 찍어야 될까요? 이게 참 걱정이네요. 고민이고.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죠? 네, 7월에 코올러즈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오늘 아침 발표됐습니다. 그 한 달 전인 6월과 비교해서 0.6%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해선 0.98% 상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수는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데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다 오른 겁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작년 6월부터 2023년 올해 1월까지는 하락했었는데 그 다음 2월부터 지금 6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도시별 지수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가장 많이 오른 건 시카고였습니다. 아하, 네. 시카고가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 4.4%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은 클리브랜드인데요. 4%로 그 뒤를 이었고요. 그리고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곳은 라스베가스입니다. 아하. 라스베가스는 전년 대비 7.2% 떨어졌습니다. 하락한 곳도 있네요.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모기지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주택 공급과 수요, 공급부죠. 네.
주택 모기지 금리가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가파른 금리 상승 탓에 과거 저금리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 기존 집 팔기를 꺼려하면서 주택 공급이 더 크게 그렇게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겁니다. 참고로 그 주택 모기지 금리가 얼마냐 하면요. 이 프레디맥 따르면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평균 금리 21일 기준으로 연 7.19%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12월 이후 지금 가장 높은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미국에서도 부동산이 항상 꾸준히 오르는 겁니다. 오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